자,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오늘부터 이틀간 원래는 인사청문회가 예정됐었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는 기존에 거론됐던 국민청문회 형식으로 오늘 3시간 만에 부랴부랴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를 두고 비정상적인 이벤트다. 도대체 일방적인 해명의 자리 아니냐라는 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자영 차장. 네. 사실 여당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건데 오늘 사실 기자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확인된 게 하나 있습니다. 역시 조국 후보자는 정권 실세구나. 왜냐하면 이 인사청문회가 이제 오전에 사실상 무산이 되다 보니까 조 후보자가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찬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그 다음에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인사청문회가 무산됐으니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좀 기회를 갖고 싶다. 그러니 기자 간담회 자리를 좀 마련해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청문회에서 얘기하려고 오랫동안 그 준비해왔던 얘기를 말할 기회를 갖고 싶다. 예. 이것을 이제 실현한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해야 되고 또 예정에 없던 그런 뭐 이렇게 질문을 준비해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조국을 위한 이 기자 간담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네. 제가 오늘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뉴스타트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쭉 보니까 이 기자들의 질문이 좀 함량이 떨어졌다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같은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국민들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저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국 후보자를 취재했던 기자들은 지금 현재 법무부에 출입하는 기자들입니다. 그 기자들은 지금 계속 조국 후보자를 매일 출근할 때마다 이제 옆에서 물었던 기자들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조국 후보자가 저는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법적으로요. 오늘과 내일은 일단 청문회가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뭐 내부적으로 무산됐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양이틀간은 법적으로 보면 청문회가 있는 날짜예요. 그러면 이 청문회가 무산되지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무산되지 않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사실 국회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조 후보자는 아직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기서 본인이 어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자들 앞에서. 근데 국회 기자를 찾아갔어요. 더군다나 이걸 더불어민주당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담당하는 기자들이 이제 이걸 할 텐데 이 기자들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꾸준히 취재온 기자들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매일매일 이 상황을 그걸 알려면 정말 많은 취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상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기자 질문이란 게 각사가 예를 들어서 관훈클럽 토론이라든지 방송기자 토론 이런 거는 미리 기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 순서도 정하고 뭐 누가 뭘 할지도 다 나눠봤습니다. 왜냐하면 중구난방식으로 질문하면 이게 질문이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하기 한 3시간 전에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각사가 요즘 신문사가요. 이 국회 출입 기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자들이 어느 시간에 만약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질문을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이야기 또 질문하고 그러면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쟁점을 흐려버립니다. 그럼 본인이 이야기한 것만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질문이 반복되고 답변도 반복되고 초점도 흐려지고 또 기자들 입장에서는 증거가 없습니다. 일단 뭔가 흔들어야 될 텐데 그걸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조국 후보자를 위한 하나의 판을 깔아준 것 같은 그런 걸 보였기 때문에 제가 참 기자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 들고 그러나 이거는 정말 청문회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해명의 자리를 갖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 반론권이 제대로 행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 간담회는 필요했는데 문제는 왜 하필 더불어민주당을 출입하는 이 국회 출입 기자였느냐인 겁니다. 만약에 기자 간담회를 하려고 했으면 법무부를 출입하고 있고 조국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계속 취재했던 법무부 출입 기자들과 상의를 해서 기자 간담회를 했다라면 훨씬 더 원활하게 됐을 수 있을 텐데 전혀 엉뚱한 곳에 와서 물론 국회가 국민의 어떤 민의의 정당이라는 상징성은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기자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기자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겁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일단 나는 가서 얘기를 할 테니까 만납시다. 라고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뭐 몇 시간이고 하는 거. 이것이 과연 올바른 해명을 하는 방법일까? 국민에 대한 예의일까? 그건 좀
이 생각해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의 질이 떨어졌다는 논란과 동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후보자 그리고 여당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기자 간담회이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했다. 뭐 이렇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김상일 평론가님, 네. 저와 같이 보시면 오늘 이 긴급 기자 간담회 논란이 얼마나 더 셌냐면 또 과거에 조국 후보자 SNS가 나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렇게 중대범죄 피의자의 범행 부인과 일방적인 항변을 공손히 받아줬고 보도하는지 기자들을 비판했었던 이게 바로 2년 전 SNS인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조국 후보자는 당시 상황과 나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상황과 지금 조국 후보자의 상황이 다르죠.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국 후보자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검증을 받기 때문에 더 그 엄격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저 당시에 피의자긴 하지만 어쨌거나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권한 가진 사람들이 검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기에는 이제 기자들이 가서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저는 형식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저 비판이 형식 면에서는 지금도 그대로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형식이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겁니다. 자, 행정부가 지금 후보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행정부의 후보자를 검증하는 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요? 그리고 그 의회의 의원이 보좌관도 아닌데 사회를 봐요? 저는 이거는 좀 약간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정한 검증이 이루어지려면 그 언론사에서 기자를 제일 잘 아는 기자를 보내게 해줘야 되는데 당의 출입 기자로 제안을 한다?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1시간 가까이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늘 조국 후보자가 공언한 대로 밤을 새워서라도 해명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시 뒤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오늘 2시간 30여 분 가까이 진행됐던 의혹과 해명에 대해서 일단 먼저 분석하고 잠시 뒤에 기회가 되면 다시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다시 좀 저희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왜냐하면 오늘 청와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이렇게 청와대도 오늘 그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있기 전에 어쩔 수 없다. 이 기자간담회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청와대에서 임명 강행 수술을 밟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떠나시면서 이 관련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정쟁 때문에 좋은 사람 임명하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 후보자 딸 이걸 떠나서 대입제도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보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첫 번째 거 조국 후보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정쟁 때문에 증인 문제 합의 안 해줘가 청문회 안 열어서 지금 못하는 거 아니냐. 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 거고요. 속뜻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그때 대입에 때문에 약간 무리를 일으켜서 국민들이 좀 감정이 상한 것 같다가 아니라 대입제도 전반에 대해서 따져보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당시에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항상 꼭 여권에서는 당시 이명박 정부 때다 이 얘기 꼭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 어쨌든 이명박 정부 때 대입제도가 잘못돼서 그래서 그때 그런 거지 조국 후보자 딸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은 향후의 어떤 전국 상황과 상관없이 본인이 어쨌든 권한이니까 이 조국 후보자를 장관을 임명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 오늘 여당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애초에 어떤 주장했던 걸 철회하고 자 증인 가족 증인 다 뺄게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일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간담회라는 이 괴상한 형식의 어떤 그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죠. 그러면 구정 차장, 네. 저희 청문회 없이 청와대는 내일 인사청문회 보고서 재송부한다는데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그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다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을 해도 그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자간담회를 한 것 자체가 인사청문회가 무산됐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의 시간을 갖고 또 청와대는 내일 재송부를 요청을 한 다음에 며칠 동안 냉각기를 가진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바로 이제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장관으로 임명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자간담회에서는요, 조국 후보자의 거취를 묻는 질문도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희 거취 문제는 제가 쉽사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겁게 행동하겠습니다. 그 이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3주간의 혹독한 검증 과정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바란다라고 계속 그 말밖에 할 수 없고 결국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은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가 침묵을 할 수밖에 하고 거취 문제를 표명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조국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계속해서 밝혀왔죠. 그러니까 사퇴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자유한국당에 저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조국 후보자 하나가 모든 이 정권의 성패를 가늠하고 자유한국당의 성패를 가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내일 청문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일 시작을 하면은 사실상 그 차수 변경을 하면 이틀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 기자들이 질문한 부분에서 그 조국 후보자가 답한 부분을 가지고서 하면은 하루는 아니어도 조금 시간을 벌 수 있고 준비를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 구자홍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의 승리 이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자유한국당이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국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엄정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지금 조국 후보자의 그 발언들을 보면 네. 청문회를 염두에 두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예. 원래 2일부터 3일까지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증인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증인을 포기하고 하면은 내일 아침에 그 계획서 채택하고 바로 해가지고 청문회로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열심히 하면 차수 변경해가지고 밤새서 이틀간 할 수 있는 거죠.